네, 추위 및 향후 기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기압계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4일 현재도 아열대 고기압이 상층 5에서 6km 상공인 대기에 한반도 부근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기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이 또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또 아열대 고기압 남쪽에 보시면은 18호 태풍 곰파스가 베트남 부근에 지금 접근돼 있고 이후에 태풍 상륙하면서 소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 태풍과 그 북쪽의 아열대 고기압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력이 계속해서 아열대 고기압이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 아열대 고기압의 수축과 약화와 함께 북쪽에서 또 찬 공기가 그대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맞물리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한 날씨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북쪽의 시베리아 쪽에 위치한 이 고도 5에서 6km 상공의 기온을 보시면은 영하 40도보다도 낮을 정도로 마치 한겨울과 같은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겨울 형태로 기온이 급강하는, 아주 급변하는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예보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과 중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쪽에는 지금 상층에는 아열대 고기압, 따뜻한 고기압, 또 지상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현재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북쪽에는 지금 기압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15일에서 16일 사이에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좀 집중되겠고요. 그 외 지역은 약한 강수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압골이 빠져나간 이후에 지금 시베리아, 즉 바이카로 부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매우 찬 공기가 한반도 쪽에 들어오면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온 변화 예측을 고도 약 800m 상공의 기온 변화 예측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일과 16일 날 북쪽에서부터 한기가 밀어붙이면서 기압골이 좀 통과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6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특히 한파가 이제 들어올 텐데요. 이번 한파는 18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8일과 19일,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상층의 기온이 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온이 떨어지는 2차 한기 날짜가 19일 오후부터 21일 사이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파특보가 지금 발효가 예상이 됩니다. 17일 기준으로 발효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16일 날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특보는 17일 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밀어붙이면서 기압 경도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강풍과 풍랑이 전국 대부분 지역, 특히 강풍은 해안 지역 중심, 풍랑은 전 해상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파가 지금 10월 중순에 발생함에 따라서 2004년도에 특보가 10월 달이 한파특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1월부터 한파특보 기준이었지만은 2004년도에 개정을 해서 10월 달 한파특보가 들어갔는데, 그때 기준 도입 이후부터는 이번 10월 중순에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최초의 한파가 나타나는 10월 중순에 2004년 이후에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기예보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다시 한번 찬 공기가 상공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일단은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17일 03시 예측입니다. 가장 한파가 심하게 나타날 시점인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보면 아주 찬 공기가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중북부 지방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이 찬 공기는 17일을 정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쪽에 다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공기가 들어오다가 위에 보시면은 19일 날 다시 북쪽에 있는 영하 25도짜리 공기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게 되는데요. 19일 21시 예상을 보시면은 19일 날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공기가 다시 한반도 쪽에 들어오고요. 그 뒤쪽에서도 서쪽에도 보시면 찬 공기가 21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낮은 기온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9일 날 이렇게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옴에 따라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19일 날 여러 모델들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강수량이 적고 저기압의 발달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저기압을 발달시켜주는 그 원인은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기압 발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서로 다른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점차적으로 북쪽의 한기가 좀 더 강하게 내려오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오늘 오후 18시에 중기예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강수가 좀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다시 예보 토의를 통해서 18일 날 다시 중기예보의 강수에 대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날씨를 보시면은 19일 날 지금 강수 예상이 40% 구역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강수가 도입될 수 있으니까 최신 예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심사일 텐데요. 17일 일요일 날 서울의 지금 최저 기온을 1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은 0도, 그다음에 내륙 및 그다음에 산간 쪽으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다가 다시 20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최저 기온 5도 이하를 이렇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18일 오전까지 아침까지는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19일 날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는 형태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1일 이후, 그러니까 22일부터는 점차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4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24일 일요일 날 평년 기온까지는 일단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서는 일단 평년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을철 특성이 매일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요. 매일매일 간격으로 기온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년 기온으로 회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기온이 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고온 현상을 빚었던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북쪽의 찬 공기를 받는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15, 16일 날 강수가 있고 난 이후에,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이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7일 한파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발효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륙 지방은 첫 얼음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강한 바람으로 특히 중부지방은 17일 아침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체감 온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높은 기온에서 큰 폭의 기온 하강이 지금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밑에 보시면은 건강 관리에 특히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파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17일 일요일 주말입니다. 이 주말에 산행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저체온에 관련돼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워낙 날씨가 고온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겨울 모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기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추위가 들어오면서 기압 경도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지금 날씨 시스템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작물 냉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바인데요. 기온이 한 20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를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영하권 근처로 떨어지기 때문에 농작물 냉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온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에 대해서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서리는 대기가 안정화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주는 시점, 그때부터는 오히려 서리 피해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까지 특히 철저히 대비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온 패턴은 17일부터 18일 아침이 가장 이번 추위의 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하다가 다시 20일, 21일 날 아침 최저 기온이 떨어지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긴 하지만
평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 상태로 아침 저녁은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4일 일요일 정도 돼서 평년 기온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기예보의 가장 끝 부분이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